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과목을 담당하게 된 박래호 교수입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선택,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이에 따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 문제로 법정에 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바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감정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사고가 나게 되면요, 그 자동차가 충돌한 어떤 힘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그 충격력에 따른 방향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자동차는 얼마만큼 망가졌고 사람은 얼마만큼 다쳤는가? 이때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였는가? 이때 이로 인한 사고의 원인은 법규상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께서 조사해서 그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입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함으로 인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1차 시험은 4과목의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과목은 교통 관련 법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교통사고 조사론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재현론 25문제, 차량 운동학 25문제,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60점 이상을 여러분께서 점수를 획득해야 돼요. 그리고 과락이 있어요. 과목당 어느 과목이든 40점이 안 되면 과락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가 많다 하더라도 시험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차 시험은요,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역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되는데 문제는 50점 문제와 25점 문제로 나눠져 가지고 50점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점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서 60점 이상만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시험 과목에서 그동안에 출제되었고 운행되어 왔던 그 내용의 그 출제 경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께서 집중을 어디다 많이 해야 될 것인가가 될 거예요. 따라서 내용을 보면 법규 문제입니다. 법규는요, 도로교통법 자체가 70%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한 20%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환경보존법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에서 10% 정도 나온다. 그렇게 해서 교통 관련 법규는 100%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을 가지고 그동안의 시험에 출제됐고 앞으로도 이 틀에 의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교통사고 조사로는 주로 어떤 것이냐, 시험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게 현장조사예요. 사고 현장에는요,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정지된 위치는 어디고, 오토바이하고 이륜자동차 충돌했을 때 오토바이는 어디에 떨어져 있었는가, 헬멧은 어디가 있었는가, 노면에 어떤 흔적은 어떤 거였는가, 현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현장 조사가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장 조사의 문제가 45%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 자동차가 충돌되면 손상이 되겠죠. 망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 외부에는 어떻게 망가졌는가, 자동차 내부는 어떠한 상태로 소손 변형됐는가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35% 나오고요. 인적 조사,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다쳤느냐, 이걸로 인해서 탑승자는 누구였으며 운전자는 누구였는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른 문제가 15%, 나머지 한 5%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현론입니다. 교통사고는 다시 그대로 실제로 실험하지 못하잖아요. 재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현론이 여러분에게 출제되는 문제가 되는데, 재현론에서 속도 분석, 그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로 운행하다가 충돌했느냐, 그 자동차가 몇 킬로로 운행하다가 추락했느냐,
속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 속도에 따라서 법적인 원전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속도에 대한 분석 문제가 45%, 재언론에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돌, 거동,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탑승자는 어느 방향으로, 자동차는 충돌한 다음에 어느 쪽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었느냐. 이게 바로 충돌 거동이라는 거죠. 25%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차량 구조, 자동차 구조에 대한 문제, 자동차 공학적인 측면이겠죠. 제동장치, 또 현가장치, 조향장치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 구조라고 그러죠. 차량 구조가 한 15% 정도. 그 다음에 노면의 흔적, 타이어 자국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한 10%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석해내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한다? 차량 운동학이라고 그렇습니다. 수식 문제와 물리학의 기초가 많이 개입돼서 여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 운동학에서는 기초 물리학 기초가 되는 거죠. 45%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운동 역학, 자동차가 측면으로 충돌하면 또 정면으로 충돌하면 또 내전 편심으로 충돌하면 직각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운동 역학이에요. 35%가 출제되고 있고요. 마찰 계수 15%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가 차량 운동학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시고 공부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걸로 봐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식의 어떤 문제로 나오는가.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스키드 마크의 형태에 의한 판단이 잘못된 걸 그랬어요.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께서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 사고 났던 현장가 보다. 왜? 타이어에 어떤 흔적이 쭉 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키드 마크가 자동차 타이어가 승용차는 4개잖아요. 4개가 그대로 나 있는 게 있고요. 어느 것은 2개만 나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스키드 마크가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 스키드 마크를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건 복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물 자동차란 버스 같은 자동차에서 낸 자국 같아요. 이와 같이 왼쪽 타이어, 오른쪽 타이어 쭉까지 난 자국, 길게 난 자국이 있는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진하게 타크니 도장 찍는 것 같이 난 자국도 있고 다 스키드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나 있는 자국, 그 다음에 듬성듬성해서 끊어져 있는 자국, 여러 가지의 형태의 스키드 마크가 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자체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1항 보죠. 스키드 마크 색이 칠했다가 열어버진 경우에 연속된 흔적으로 간주한다. 스키드 마크의 자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난 것도 있고 진하게 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때에 스키드 마크 자국을 가지고 그 길이를 가지고 속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옅게 났든 진하게 났든 간에 전체 길이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2항. 스키드 마크의 수가 바퀴 수와 다른 경우에는 스키드 마크의 모든 길이를 스키드 마크 수로 나눈 것을 적용한다. 어느 건 길게 나 있는 스키드 자국이 있고요. 어느 건 짧게 나 있기도 하고 어느 건 앞 타이어도 나고 뒷 타이어도 나고 왼쪽도 나고 오른쪽도 나고 이렇게 자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길이가 전부 길고 짧다. 그러면 이 항에서는 무슨 얘기냐. 스키드 마크의 길이가 각각 달랐을 때 이놈을 전부 합해서 나누었을 때 평균값으로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고 한다면요. 짧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전체 제일 긴 거리 이것이 바로 스키드 마크의 길이다라고 가지고 속도를 계산해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항은 여기에서 잘못된 얘기다. 평균값을 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3항은 뭐예요? 스키드 마크 좌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스키드 마크 지금 설명드렸던 거죠. 따라서 옳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키드 마크가 중간에 끊긴 갭 스키드 마크가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우리가 이제 조사론과 재언론 할 때에 갭 스키드 마크와 스퀴 스키드 마크와 이격거리, 클리어런스 다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갭 스키드 마크라는 건 뭐냐?
스키드 마크가 쭉 나 있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키드 마크가 쭉 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이격거리라는 거예요. 스키드 마크가 흔적이 없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격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상태에서 나타나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았다, 밟았다 또 놓았다 하면서 난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놓았다고 그러는 건 자국이 안 형성되겠죠. 이때는 전체의 스키드 마크 길이에서 이격거리만큼 빼주어서 전체 길이, 스키드 마크 길이를 가지고 계산한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얘기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뭐예요? 문제에서 판단이 잘못한 것 그랬으니까 답으로 골라낸다면 잘못 설명된 것, 이 항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예전에 나왔던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오르막도로의 정밀 도면을 보니 수평거리가 1000m에 수직 높이가 70m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께서 운전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되죠. 이런 표지판이에요. 아시죠? 아, 오르막이 있구나. 이게 뭐다? 8% 오르막이다. 어느 경우에는 5%라고 써 있는 데도 있어요. 또 경사가 좀 심한 데는 뭐 10%다. 이것은 뭐예요? 오르막이라는데 이것을 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사도가 얼마인가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냐? 자, 오르막도로의 정밀도면을 보니 수평거리가 1000m라는 거예요. 전체 길이가 1000m인데 쭉 흔히 오르막이 있었을 때 1000m에 지났을 때 얼마? 이 높이가 70m였다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사도라고 하는 G라고 하는 그레이드입니다. 그레이드를 계산할 때는 100m를 기준한다. 100m를 기준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G라고 하는 경사를 계산하는 것은 공식이 또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런 공식 그냥 그때그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것은 뭐냐? 전체 길이의 디스탄스예요. 길이의 높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가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1000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70이에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1000에 얼마? 70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퍼센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100분율이에요. 따라서 100으로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지우면 7. 100이니까 얼마? 0.7%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해결해내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나왔던, 예전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한 도로에서 어느 차량이 요 마크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이 요 마크라고 하는 것은요, 스키드 마크와 다릅니다.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타이어 노면에서 타이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쭉 미끌려가면서 자국을 낸 것을 스키드 마크라고 그렇습니다. 비록 스키드 마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거예요. 요 마크는 뭐예요?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옆으로 회전하면서 자국을 낸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러 한다. 요 마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마크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요 마크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따른 전체 거리가 얼마냐? 현의 길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다? 뭐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원의 자체를 원의 중심에서부터 얼마냐? 이건 이제 R이라고 해서 반경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경을 내는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뭐예요?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곡선 반경 200m를 주었어요.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요. 자, V 속도는 루트 2 뮤 그 다음에 G D라고 합니다.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이것은요 마찰 계수예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건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게 뭐예요?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9.8, 지구상에서는 보통 9.8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9.8로 주어진 상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키드 마크 길이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마크를 가지고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요,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계산하고 조금 달라요. 그 어떤 공식이 어떤 거냐? V는 루트 뮤 G R이에요. 이것이 요 마크를 가지고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란 말이죠. 근데 뮤는 얼마예요? 주어졌잖아요. 얼마? 0.8로 주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루트 0.8 중력가속도 조준 상수라고 생각하세요. 9.8 그 다음에 뭐예요? R 자체가 얼마? 200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0.8 곱하기 9.8 곱하기 200 해서 루트를 벗겨내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공학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가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거기서 딱딱 두드리게 되면 정답을 바로 수시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 39.6ms이 나온다. 따라서 이때의 요 마크로 발생되기 직전의 속도,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오와가지고 이렇게 5마크를 냈느냐, 그때의 이 자동차는 39.6ms인데 이것을 km/h 시속으로 계산하면 얼마? 3.6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시속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건 뭐예요? 전부 외다로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이렇게 주어지는 단위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답을 맞춰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이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이론을 완벽하게 습득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핵심 요약의 이론을,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은 내용들을 가능하면 암기하지 않고, 암기해야 될 것도 일부는 있어요. 그렇지만 암기를 최소한에 줄여서 어떠한 개념을 충분하게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최신에 나왔던 출제 경향에 맞는 어떤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원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시게 되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쉽게 자격증 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